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15년 전쯤 이혼을 하고 쭉 혼자 살다가 얼마 전 푸근한 사람과 연이 닿아 조촐한 식을 올렸어요. 사실 이전에 너무 데여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한다고 다짐하며 살았는데 진짜 인연을 만나려고 그 긴 세월을 보냈나 싶네요. 저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의 유일한 언니인 이모가 저를 걷어주셨어요. 이모부도 좋으신 분이라 저를 가족으로 서류에 올려주셨고요. 이모의 친딸과는 친언니 동생처럼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며 컸답니다. 저는 이모네 집에 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이모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모부를 부르는 걸 본 동네 아이들이 저를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리고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훌쩍훌쩍 울며 집에 들어와 잠든 제가 깼을 때 이모는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인아, 이제부터는 이모랑 이모부한테 엄마 아빠라고 불러. 알겠지? 애들한테도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해. 그래도 이모랑 이모부잖아. 혹시 언니가 싫어하면 어떡해? 안 싫어해. 유진이 언니도 좋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이모부도 꼭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다. 알았지? 라며 이모는 저한테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이모네 딸인 줄 알았죠. 저는 이모와 이모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모부는 제가 대학 때 돌아가셔서 결혼식을 보지 못하셨지만 이모는 당당히 혼주 자리에 앉으셔서 결혼을 지켜보셨죠. 저한테는 엄마나 다름없는 이모였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모를 엄마라는 호칭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친정에 들르면 엄마가 자꾸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도 별 문제 없다고만 하시더니 몇 달 후에는 정말 아프셨는지 결국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허리가 조금씩 저리는 것 같더니 팔다리도 저릿저릿하고 이제는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잘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엎드리라고 하고 허리를 주무르는데 어쩐지 허리로 연결되는 척추뼈가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얼른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예약하고 엄마를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허리로 가는 척추뼈 하나가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였어요. 의사는 시술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엄마는 수술을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술을 해도 나중에 결국 수술로 이어진다고요. 나이 드신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꽤 하는 수술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실 이모부가 위수술을 받으셨다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다 괜찮다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수술이라고 생각하니 잠도 안 왔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니 수술을 받기로 했죠. 모든 게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요. 엄마는 수술 받기 전날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저희 친정이 서울에서 3시간쯤 걸리는 지방이어서 입원 전날 저희 집에 있다가 저와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언니는 형부랑 더 먼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형부와 함께 호프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서울에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루쯤 형부한테만 맡기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언니네 형편이 빠듯해서 알바를 쓰기도 힘들었거든요. 저는 힘든 언니가 괜히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다 알아서 잘하겠다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희 집에 계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딸인데 아픈 엄마를 제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그게 불만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이기적이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긴 했어요. 평소에도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곤 해서 제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제가 자기 아들 집에도 편하게 못 가냐고 화를 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기 집처럼 거실이고 안방이고 마음대로 어지럽혀 놓고 남편이 오기 전에 시댁으로 가버리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너무 대립해도 안 좋다는 생각에 그저 참고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오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예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고 추위에 파이프가 동파돼서 며칠은 수리를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니네 엄마 내가 방 쓰면 자리도 없을 텐데 어디 다른 데 가실 데 없니? 갑자기 다른 데 어디를 가시겠어요. 엄연히 제가 있는데 다른 숙소를 찾는 것도 보기 안 좋지 않나요? 그런데 어머니, 어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집 보일러 잘 돌아갔는데 언제 그런 거예요? 오늘은 별로 춥지도 않은데.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정말 수리해도 되는지 기사 만나볼게요. 요새는 노인들 등쳐먹는 수리 기사들도 있대요. 예, 됐다. 뭘 그렇게까지 하니?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가봐요, 어머니. 됐다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집이 그렇게까지 춥지도 않은 것 같고 네 말대로 요새는 날도 좋으니까 일단 다시 집에 가보마. 하고는 쌩하니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어째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서 같이 집에 가보자고 했던 건데 제 예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퇴근하고 온 남편을 붙잡고 제 속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이 우리 엄마 오시기로 했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보일러 고장나고 파이프 동파됐다면서 여기 있어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집에 같이 가보자고 하니까 됐다고 화내시면서 다시 가시는 거 있지? 어머니, 우리 엄마나 친정 식구만 오면 여기 오셔서 자리 안 내주셨잖아. 그랬던 거 생각하니 일부러 그러시나 싶어. 섭섭해. 엄마 아파서 수술하러 오시는 건데 꼭 그러셔야 되나? 엄마도 정말 집이 추우니까 그랬겠지. 근데 장모님 여기 오시면 같이 있기 불편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당신도 참, 어른이 춥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뭘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장모님 생각해서 집으로 다시 가신 것 같은데 그냥 좋게 생각해. 솔직히 당신이 우리 엄마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아.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처럼 만드는 남편의 말에 저는 섭섭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있을 때에는 저희 친정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아예 저도 관심이 없었죠. 그저 자기 아들하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처럼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저를 투명인간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러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니 오히려 제가 이상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엄마가 집에 왔고 제가 빈방에 엄마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편히 쉬게 해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친구분을 데리고 오셔서 부엌에서 크게 떠드시는 거예요. 제가 나갔는데도 저는 본척 만척 마치 저희 집이 시어머니 집인 양 식탁에 포장 음식들을 내놓고 접시며 이것저것 다 꺼내서 먹는 거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말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제 말했잖아. 우리 집 보일러 고장났다고. 오늘 이 친구랑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같이 놀기로 했는데 집이 그 지경인데 어떻게 초대를 하니? 라더니 아무렇지 않게 밥을 다 먹고는 저한테 과일을 깎으라더군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이러는 거였어요. 어머, 안 싸든 와 계셨네? 그러고 보니 현관에 신발도 있고. 아니, 우리 안싸두는 꼭 사오려면 딸 집에 들러붙는다? 좀 그렇지 않니? 아무리 딸이라도 지 가정이 있는데. 라며 적반하장 같은 말을 하더니 엄마가 있는 방 쪽을 향해서 오셨냐고 자기는 친구랑 있다고 하더니 다시 수다를 떨더라고요. 남편하고 셋이 있을 때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 엄마까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구한테 엄마를 흉보듯이 말하면서 제대로 인사도 안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아파서 약을 드시고 주무셔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는 저녁 시간이 지나서도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시켜달라는데 딸랑 자기네 것만 말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엄마 드실 걸로 따로 국을 끓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려고 했지만 저렇게 배려 없는 사람들의 저녁값을 제가 내야 된다는 건 좀 억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랑 친구만 먹을 건데도 당연히 제가 음식값을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화를 꾹 참고 배달 기사한테 음식값을 내고는 엄마 밥을 챙겨서 방으로 가는데 거실을 떡하니 차지하고서 점심도 굶은 사람처럼 친구와 개걸스럽게 밥을 먹던 시어머니는 얘, 거기 방문 좀 닫고 먹어라. 아픈 사람도 은근히 냄새가 나더라고. 밥 먹는데 비위상해. 근데 뭐 남들 안 받는 수술이나 받는 지원? 아주 유세다 정말. 라며 쩝쩝거리는데 정말 친구분만 아니었으면 한바탕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정작 침착한 모습으로 제가 갖다 드린 저녁을 잡수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기 전에 친구분과 집으로 돌아가셨고 조금 있다가 남편이 왔어요. 그런데 남편도 엄마가 수술 때문에 왔는데도 형식적으로 방을 쓱 들여다보고는 고갯짓만 하고 문을 닫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내일 수술 받으시는데 몸은 좀 어떤지, 마음은 편하신지 그런 것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이렇게 무심하냐? 어머니, 우리 엄마 오늘 오시는 거 알면서도 친구 데려오셔서 좀 전까지 진탕 놀다 가셨어. 엄마가 그러고 싶었겠어. 보일러가 고장났다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딱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서 그랬지. 나 피곤해. 밥 줘. 이러며 휙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 뒷모습을 보는데 시어머니 뒷모습이랑 겹치면서 둘 다 어찌나 꼴보기가 싫던지요. 그래도 엄마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꾹 눌러 참고 밤을 보낸 후에 다음날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엄마가 수술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아무 일 없이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도했고 제 바람이 닿았는지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3주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엄마의 병간호를 했고 언니도 주말마다 올라와서 함께 엄마를 돌봤어요. 형부도 엄마 빨리 나으라고 과일 바구니도 보내고 한 번은 간호사들 먹으라고 치킨까지 몇 박스나 사와서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하고 갔죠. 형부네 부모님도 엄마에게 안부를 전했고요. 제 남편하고 시어머니만이 단 한 번도 병원에 얼굴을 비친 적이 없었고 저는 그게 어찌나 민망하던지 언니네 가족한테도 엄마한테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한테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혜인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네 남편도 사돈도 바쁘신 모양이지. 엄마는 이해하고 괜찮아. 그런데 네가 정말 살기 힘들면 그때는 엄마한테 말해. 그런 엄마의 모습은 전에 없이 단호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저희 집에서 편히 와 계실 수 있게 미리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2주에 한 번은 병원에 오셔야 되거든요. 2주에 한 번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죄송한데 그날만큼은 저희 엄마가 집에서 편히 계실 수 있게 오시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집도 마음대로 못 드나드니? 그것도 네 엄마 때문에?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어머니도 저희 엄마 계시면 불편해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눈치 주시니까 엄마도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남편 말대로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2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 엄마, 장모님 서울에 딸 있는데 굳이 다른 데에 묵으실 필요 있나? 잠깐인데 뭐 어때?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인데 그것만 좀 참아줘. 아들, 너까지 왜 이래? 내가 뭐 되게 불편하게 만든 것처럼 그러네? 에이, 그건 아니고 엄마도 조금만 양보해주면 좋잖아. 웬일로 제 편에 서서 말해주는 남편이 처음으로 남의 편이 아닌 것 같아 고맙기까지 했어요. 뭐 그것도 알고 보니 자기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랬던 거지만요. 아무튼 남편까지 그렇게 나가니 시어머니는 투덜대기만 할 뿐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니네 친정엄마도 아니고 이모잖아? 그렇게 꼬박꼬박 엄마라고 불러가면서 챙길 필요 뭐 있어? 이제 너도 결혼도 하고 있으니 떨어져 사는데 언제까지 그런 가족놀이나 하고 있을 거야? 그럴 정신 있으면 나하고 네 남편이나 더 챙겨. 제가 욱해서 막 뭐라고 하려는데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막아서며 자기 엄마한테 그만하라며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가고 이윽고 엄마가 오시는 날이 됐어요. 그날은 추위가 기승을 부려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서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마침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했어요. 사실 회사를 그만둔 지는 좀 됐었는데 인수인계를 해준 직원이 자꾸 실수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저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그 일을 해결하러 가야 했기에 저는 엄마한테 도착하면 내가 열쇠 줬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죠. 부랴부랴 일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다 끝내니 오후 4시가 넘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최대한 빨리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원실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경비원 아저씨가 주신 믹스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아니, 할머니가 집 문이 안 열린다고 오돌오돌 떨며 계시잖아요.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딸 기다린다고 안 들어오시는 거 제가 억지로 좀 전에 모셔놨어요. 라며 경비원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문을 안에서 걸어놔서 안 열린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문틈으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내 문자에는 답을 안 해? 내가 얼마나 문자를 많이 했는데. 미안해. 네가 일하는데 신경 쓸까 봐 그랬지. 어차피 너 오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열쇠집 아저씨를 불러 안에 걸쇠를 부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을 거의 사우나로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방 안에서 쿨쿨 자고 있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출근했다가 전날 숙취가 너무 심해서 회사에는 독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남편이 집에 있다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바로 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걸쇠까지 걸어버린 거죠. 그래도 저희 엄마가 벨을 누르고 문까지 두드렸다는데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나와서 문을 열어줬어야죠. 야, 내 아들 힘들어서 회사도 주퇴하고 집에 와 있는데 안사돈 와 있으면 내 아들이 쉬겠니? 너 생각이라는 걸 좀 해. 막말로 네 엄마가 죽을 병도 아닌데 이렇게 티를 내고 남들을 불편하게 해야 되겠어? 진짜 친모녀 사이도 아니면서 아주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들을 했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건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가 어머니 집도 아닌데 왜 매번 주인 행세를 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아들네라고 해도 여기는 엄연히 남의 집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서 저한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야, 이런 천한 것들이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만 내고 아픈 게 유세니? 유세야. 지 이모 아픈데 왜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들어? 제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놔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과일들을 시어머니한테 마구 집어던졌어요. 이런 미친 여편네야.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천하의 몹쓸 여자가 감히 내 귀한 딸한테 손찌검을 해?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그래, 나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라
힘을 펄펄 넘친다고. 시어머니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서 쪼그려 앉아서 등짝을 그대로 맞고만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말려야 할 것 같아서 얼른 엄마를 떼어냈어요. 그 난리통을 다 겪고 났더니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그제야 바보같이 천천히 기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는 얼빠진 얼굴을 하고서요. 시어머니는 낼름 자기 아들 뒤로 가더니 야, 니들 각오해? 이러고도 니들이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진짜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결판 낼 거야. 아들 그냥 이혼해. 뭐하러 저딴 거랑 사느라 네 인생 어비해. 이혼하고 좋은 여자 만나.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와 엄마에게 아 진짜 조용히 좀 살아요 우리. 저희도 양보할 만큼 하는 것 같은데 왜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당신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는 하고 그런 말을 해. 들으나 마나지 뭐. 또 엄마가 오셨네. 우리 엄마가 어쨌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남편이 그렇게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투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거 보란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일러바치니 남편은 전후 사정도 듣지 않고 저와 친정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결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그게 자네 뜻인가? 알겠네. 당신들 뜻이 그런 거면 됐어요. 충분히 알았어. 혜인아, 됐다. 가자. 너 더는 이런 인간들하고 엮일 필요 없다. 라더니 엄마가 먼저 나서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제야 남편은 뭔가 실수했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더니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또 뭘 어쨌길래 그래. 내가 장모님한테 잘 좀 하라고 했잖아. 넌 왜 그렇게 네 처가 편만 드는 거야. 네 엄마 편을 들어야지. 저런 볼 거 없는 집안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아주 쎄하더니만 내 아들까지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저는 그 기가 찬 소리에 한마디 하려고 나가다가 말고 뒤를 돌았는데 엄마가 제 손목을 끌고서 됐으니까 더 상대하지 말라며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호텔로 갔고 엄마는 호텔방에서 저를 앞에 앉혀놓고 제 뜻을 재차 확인했어요. 너 박서방하고 더 안 살 거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확실히 말해. 안 살아. 나 진짜 질렸어. 못됐다고 해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어떻게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들만 뜨뜻한 데서 몸을 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집 살 때 내 돈이 더 들어간 거 알지? 그런데도 뭐? 지 아들 집이니까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짜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제가 흥분해서 다다다 말하자 엄마는 알았다고 하더니 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진아, 너 이제 그만 나랑 경찰서에 가자. 혜인이 더는 박서방하고 안 산댄다. 저는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했고 엄마는 그간 저한테 하지 않았던 말을 해줬어요. 제가 남편과 사귀면서 결혼 말이 오갈 때에 둘이 같이 언니 부부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다음 날에 회사에 빨리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먼저 집에 갔고 남편은 거기서 언니 부부와 좀 더 마시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나서 일이 터졌었더라고요. 남편이 술 취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남편이 과하게 호프집 집기를 집어 던지고 컵이고 뭐고 많이 깨부셨다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언니는 팔을 다치기도 했고요. 화가 난 형부가 경찰을 불렀더니 남편은 그제야 술이 깼는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 변상할 테니 제발 경찰은 돌아가게 해달라고 싹싹 빌더라는 거였어요. 정말 자기가 이러지 않는 사람인데 실수였다는 거죠. 언니 부부가 봐도 지금까지 멀쩡했던 사람인데 한순간 실수한 것 같아서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또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어 저한테 상처를 주는 건가 싶어 다시 112에 전화해서 실수로 신고했다고 하며 경찰들을 돌려보냈대요. 언니는 치료비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해서 그 일에 관해서는 언니 부부와 엄마만 알고 있기로 했대요. 엄마는 언니가 다쳤다는 말에 자다 말고 오셔서 그 모든 꼴을 보게 된 거였고요. 남편이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못 들고 저나 친정 엄마 편을 드는 것처럼 말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쩐지 남편은 저희 언니 부부와 만나는 걸 꺼려했고 만나더라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 그게 다 예전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엄마한테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언니가 결혼 전에 저보고 남편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고 겉보기에는 정말 젠틀하고 사교성이 좋아 보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좋아했지만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고요. 거래처니 일로 자주 만났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해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해서 언니한테도 잘 안다고 했거든요. 거래처에서도 남편 평은 괜찮은 편이었고요. 언니는 제 말을 듣고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잘 살라고 했었어요. 언니가 물어볼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사람을 믿었던 건가 싶고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하고도 한번 화가 좀 난다고 집안 물건을 다 집어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그저 한순간 욱해서 실수했구나 했는데 원래 성격이 그랬던 거였어요. 저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더 살다가 후회하느니 차라리 이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언니네 가게에서 그런 사고를 친 것도 모르고 저희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며 그렇게 못되게 군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증거들을 싹 다 형부가 갖고 있었다는 걸요. 가끔 진상 손님들이 술 취하고 일을 벌이기도 해서 CCTV를 여기저기 설치해 놨었는데 남편이 했던 일들이 녹화된 걸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병원 진료 기록까지 떼어놨었고요. 사실 형부는 제 결혼을 말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날 본 남편의 모습이 형부 눈에는 별로였었다고요.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는 잘해주는 거 보고 자기 여자는 잘 챙기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깜빡 속은 것 같다고 화를 냈어요. 형부는 언니가 그때 응급실에 갔던 병원 진료 기록까지 전부 떼서 갖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살다가 남편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건네주려고 했대요. 형부는 남편이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남편은 항상 이기적이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걸핏하면 저와 친정을 무시하는데도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마지못해서 편들어주는 척 했고요. 그 마지못해 편든 것도 자기가 약점 잡혀서 그랬던 거라는 걸 전에는 미처 몰랐었네요. 날이 밝자 언니와 형부가 서울에 올라왔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증거를 다 제출하며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호프집이 있는 지역 경찰서에 가서 예전에 자기 팔을 다치게 하고 치료비도 안 물어준 제 남편을 고소하고 싶다며 진로 기록을 냈어요.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제 짐을 다 챙겨 나왔고요. 그런데 나오는 길에 저희 집으로 오던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들고 나와서 택시를 부르는 걸 보면서도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어요. 네가 그런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너 같은 혹 떨어지면 우리 아들이야 더 좋다? 이혼하면 여자가 더 손해지 우리 애가 손해볼 것 같아? 어디 댁의 아들이 재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죠. 야, 너 뭐라고 했어? 댁의 아들? 네, 댁의 아들이요. 폭력적이고 아나무인의 이기적인 댁의 아들에 남 무시하고 이기적인 그 엄마까지 대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겠어요? 댁의 아들이요. 예전에 우리 언니 가게에서 사고 친 거 모르죠? 그때 언니 팔 다치게 해놓고 치료비도 안 줬다고 하네요. 저희 언니가 그거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진료기록 갖고 갔으니까 조만간 경찰에서는 부르겠네요. 저희 변호사도 이혼 소송 제가 유리하다고 했고요. 아니, 제가 분명히 이긴대요.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까지 가버렸고 시어머니는 나중에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막 퍼부어댔어요. 야, 그게 언젠데 그런 일로 우리 아들이 처벌받을 것 같니? 막말로 진료 기록 하나 가지고 뭘 어쩔 건데? 설마 진료 기록 하나만 갖고 그러겠어요? 형부가 그때 녹화된 CCTV 영상 다 갖고 있어요. 그거 토대로 그때 부숴먹고 꿰먹은 것까지 전부 돈 받아낼 거니까 대개 아들한테 각오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얼마 후 경찰 소환장을 받은 남편은 조사를 받았다는 담당 형사의 연락을 받았어요. 변호사도 이혼 소장을 남편한테 보냈다고 했고요. 남편이 호프집 집기를 부수고 언니 팔을 다치게 한 건 시효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했고 이혼 소송도 제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까지 찾아와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사돈 마음 너그러우시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 믿고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집안 싸움 다들 겪는 일인데 저희만 유난 떨고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이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아들 경찰에 고소한 것만이라도 취소해 주세요. 장모님, 제가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기야, 나 한 번만 봐줘. 어? 1년 더 지난 일로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 한 번만 봐줘. 아니요. 저희는 절대 취소 안 합니다. 우리 얘 이혼도 그렇고 유진이 팔 다치게 한 것도 그렇고요. 그저 둘만 잘 살면 되고 박서방이 우리 혜인이만 위해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다 덮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혜인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들 겪는 일이라고요? 유난이요? 당신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렇게 나왔겠어요? 엄마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하다가 가슴을 치셨어요.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잊으셨어요? 그게 사돈한테 할 짓이에요. 제가 왜 어머니나 저 사람처럼 덜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야 돼요? 애초에 이런 사람들인지 못 알아본 제가 바보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보처럼 안 살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계속 저와 엄마를 붙잡고 잘못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고 온 형부한테 끌려나가고 말았어요. 형부가 자꾸 이러면 지금 바로 유치장에 보내주겠다고 하니 두 사람은 더 이상 말 못하고 돌아갔다더군요. 그 후 남편은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언니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도 물어줘야 했고 호프집 집기를 부순 것도 다 갚아야 했어요. 8개월 후에는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이겨서 저한테도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요. 그런 판결들이 나기까지 중간중간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지금이라도 취하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러면 또 자기들 뜻대로 됐다며 좋아라 할 게 불보듯 뻔했기에 저는 절대로 뜻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 남편 성향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정말이지 다시 만날까봐 제일 치떨리는 스타일이 바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짧지만 굴곡 많았던 첫 결혼은 끝이 났어요. 그때 시댁이라는 것에 너무 학을 떼는 바람에 정말 오랫동안 엄마와 단 둘이 살았었네요. 하지만 지금 만난 사람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하고 저한테도 관대한 사람이라서 하늘이 보내주신 인연이라고 믿고 잘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 생기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